여러분 안녕하세요. 조피터입니다. 벌써 행복 시크릿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느덧 벌써 6일이 지났네요. 유튜브를 시작한 지도. 또 조회수가 많으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적으면 적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조회수가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그래도 재밌습니다. 조회수 맨날 얼마나 1 올랐나, 하나 올랐나, 2개 올랐나 그런 거 확인하는 재미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새로운 인생에서, 제 인생에서 새로운 재미가 생긴 것 같아서 참 긍정적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재미를 느끼면서 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사소한 부분에서 큰 재미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나는 어떤 부분에서 재미를 느끼고 있지? 삶에? 이런 생각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마지막 행복 시크릿 마지막 시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을 가리는 부러움의 커튼을 걷어라. 행복은 복잡하지 않다. 기분 좋음을 느끼는 방법도 매우 단순하다. 여유로운 여가 시간, 충분한 에너지, 자유로운 공간, 안정된 마음, 단순한 생활 등 정서적으로 충족되면 가능하다. 무력에 따라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어렵다고 여긴다. 그래서 찬란한 등불이 비추는 곳에 집중하고 은은한 불빛이 있는 곳을 경계한다. 그러나 찬란한 불빛이 비추는 곳은 돈이 있어야 가능한 풍족한 생활이다. 자신이 가진 것보다 훨씬 좋은 것들, 동경하고 갈망하는 것들이 거기에 있다. 그것을 가지지 못한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슬퍼진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을 가질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면 자포자기하게 된다. 세월이 흐른 뒤에야 그것들은 물거품 같은 것이어서 그것 없이도 살아냈고 잘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일찍 만족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위로를 받았다면,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았다면 엄청난 행복을 누렸을 것이라고 후회한다. 산책길에 만나는 노부부의 다정함이나 가족의 정겨움은 물질의 풍요가 수반되어야 가능한 일이 아니다. 어린 자녀와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는 아빠, 콧노래를 부르며 엄마 손을 잡고 등교하는 아이, 할머니의 장바구니를 들어다주는 학생의 모습은 보는 이들을 감동시킨다. 고개를 돌려 우리의 현재 삶을 생각해보라. 사회가 발전하면서 다양한 먹거리, 놀거리, 볼거리가 많아졌다. 무료 전시회와 공연도 많다. 지역마다 공원이나 쉼터도 잘 조성되어 있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멋진 공공장소도 많다. 이런 소소한 행복은 놓치고 반짝이는 조명에 행복만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손에 든 달콤한 아이스크림에 만족하지 못하고 어떤 브랜드의 아이스크림을 먹어야만 행복하다고 느끼는 격이다.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눠 먹을 생각도 하지 못한다. 나눔에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은 잊고 사는 것이다. 행복에는 해답도 없고 정답도 없다. 행복의 의미는 무한하다. 행복을 마음으로 발견한다면 따뜻한 안부 문자, 사랑의 훈계, 초여름의 시원한 바람, 소소한 일상생활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이미 행복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웃기는 옛날 영상을 보는 것, 신문에 실린 유머를 읽는 것,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웃는 얼굴을 보는 것 등은 우리의 미소를 유발한다. 자신이 웃고자 한다면 주변에 웃음 지을 소재가 널려 있다는 말이다. 여유가 없고 어떤 일에 집중하고 있어서 웃음을 포착해내지 못할 뿐이다.
그로 인해 삶이 너무 복잡하고 지겹다고 여기는 것이다. 아인슈타인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저속한 목표, 재산, 허용되고 사치스러운 생활은 모두 비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여행 갈 때 가방에 온갖 장비를 가득 챙겨야만 마음 놓고 여행을 잘할 수 있다고 믿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그렇게 여행을 가면 무거운 짐 때문에 쩔쩔매며 뒤처지게 된다. 여행에 필요한 것은 몇 개의 필수품뿐이지 복잡할 필요가 없다.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면 단순함에서 오는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복잡하게 꾸미는 것은 행복 찾는 길을 어렵게 할 뿐이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행복이다.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만족할 줄 알고 즐거워하는 것도 행복이다. 소박한 삶을 즐기는 것도 행복이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행복을 보느냐에 따라 행복은 어디에든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어디에도 없을 수 있다. 삶의 곳곳에는 단순한 행복이 깃들어 있다. 마음을 열고 행복을 느끼자. 그럼 행복이 당신 가까이 온다. 일상에 지친 마음 때문에 행복에 무감각해진 것은 아닌지 매일 반문하라. 세상은 너무 급하고 화려하며 복잡하다. 세상은 당신을 현혹하며 손짓한다. 시선을 잡아끄는 그 유혹에 넘어간다면 아주 단순하고 행복한 삶의 조각들을 보지 못한다. 단순한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가리는 부러움의 틀을 깨버리자. 행복이란 함께 먹는 밥, 시간의 공유, 한 잔의 차, 함께 나누는 안부 인사같이 삶의 사소한 일들이 모여 이루어진다. 순례가 되어 일상의 숨은 행복을 찾아야 한다. 세월이 흘러도 행복했던 순간의 기억은 남고 그때를 떠올리면 당시 느꼈던 행복이 찾아든다. 그래서 기쁨을 많이 경험한 사람은 그 추억만으로도 이미 행복의 부자가 된다. 좋은 기억이 많아서 혼자 있어도 충분히 흐뭇한 기분을 유지할 수 있다. 반면 고통의 기억, 상처의 아픔은 쉬 가시지 않는다. 그 흉터가 남은 자리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괴롭다. 선인들은 생로병사, 원망하는 마음, 사랑과 이별, 얻고자 하지만 얻지 못하는 것이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7가지 고통이라고 말했다. 자연에 이친 생로병사는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지만 나머지 3가지는 자신의 통제가 가능하다. 개인의 욕망은 수양을 통해 다스릴 수 있다. 하지만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말처럼 쉽지는 않다. 자신의 가장 큰 적은 자신이다. 생각과 마음이 합일이 안 될 때가 많다. 상대를 미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해하려니 괴롭다. 은연중에 미운 감정이 폭발할 때에는 자신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화가 난다. 욕심을 비우고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살고 싶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터무니없는 현실이 원망스러울 뿐이다. 더 나은 자신이 될 수 있는 자신이 가진 힘을 믿어야 한다. 그라시아는 우리는 가장 잊어야 하는 일을 가장 잘 기억한다. 고통의 이유는 자신에게 있다라고 말했다. 이 세상에서 당신을 쓰러뜨릴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자신뿐이다. 다른 사람이 눈에 거슬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상대적으로 약한 자신이 보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남에게 화를 자주 내는 이유는 자신의 단점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유는 당신이 그를 납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괴로움을 잘 느끼지 못한다. 또한 알고 나서도 자신에게는 쉽게 관대해지고 문제의 원인을 상대 탓으로 돌린다.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에 대해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며 마음에 담아두고 용서하지 않는다. 사랑에 상처를 받고 이별하고 나서도 잊지 못하며 자신이 받은 깊은 상처에 탄식한다.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어떻게 가장 친한 친구가 나를 배신할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이는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자신 안에 있음을 찾지 못한 까닭이다. 우리는 그러한 감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자신을 가장 쉽게 잃어버릴 수 있다. 솔직히 말하면 친구에게 상처받을 필요가 없고 눈물을 흘릴 필요도 없다. 상처 입은 감정은 이미 우정과 관련이 없고 화를 낼 필요도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정을 모르는 사람은 당신의 원망을 받을 자격도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웃음으로 갚아주자. 당신의 됨됨이를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이다. 고통에서 헤어나오기 어려우면 자신이 다른 사람의 언행에 신경 쓰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자. 상대에게 집중하지 말고 자신에게 집중하자. 자신이 하는 일과 목표에 신경을 쓰고 자기 밖으로 돌아가는 시선을 제지하는 것이 좋다. 남에게 신경 쓰지 않으면 상처도 받지 않는다. 자신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면 그곳에서 오간 말이나 이야기는 바로 잊어버리자. 곱씹어 생각하면 오해가 생기고 지나간 일을 따지면 마음까지 불편해진다. 완벽한 삶이 없듯 완벽한 사람도 없다. 그래도 당신은 기쁨을 찾아야 한다. 기쁨은 다른 사람이 선물하지 않는다. 웃음 포인트, 행복 포인트는 자신이 결정해야 한다. 주도권은 내 손에 있다. 까다로운 사람은 약간의 흠도 트집 잡는다.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그들은 불평할 이유를 찾아낸다. 그들의 지적은 습관과 같아서 조금만 지나도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알지 못한다. 또한 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절대 잘못하지 않는 사람으로 착각한다. 남을 지적하면서 쾌감을 느끼고 내가 너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으려는 우월 의식을 갖고 있다. 자기가 행복하려고 다른 사람을 희생양 삼는 꼴이다. 그런 그들 때문에 왜 당신이 고통받아야 하는가? 불평은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삶에서 즐거움을 앗아간다. 다른 사람으로 인해 행복이 흔들리고 휘둘려서는 안 된다. 실패는 행운을 주는 신의 시험이다. 빌은 삶이 편안할 때면 할 일이 없어 무료하다고 느꼈고 바빠질 때면 공허하다고 느꼈다. 삶에는 즐거움보다 방황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했다. 희망도 있지만 실망도 있고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다고 느꼈다. 그런 빌은 들판을 거닐며 고민을 털어낼 수 있었다. 농부들은 수건으로 땀을 훔치면서 웃는 얼굴로 밥 짓는 연기가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이런 삶의 풍경을 보자 빌의 마음도 평안해졌다. 빌은 한 노인에게 즐거운 이유를 물었다. 우리가 기쁜 이유는 농촌 생활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낙관적이어서 한 번도 삶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심은 야채와 과일을 먹는데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은 자연처럼 변화무쌍하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다. 낙관적으로 대하면 즐겁고 비관적으로 대하면 마음이 답답하고 울적해져 끊임없이 걱정하게 된다.
열정 가득한 태도로 임하면 삶이 당신에게 희망을 보여주지만 원망하고 끊임없이 불평하면 삶 자체가 암울하게 변한다. 미국 내 향후회에서 두 중국인이 만났다. 둘은 외교관 집안 출신으로 시카고 대학을 졸업했고 38살이었다. 한 명은 대형 식품회사 사장이고 다른 한 명은 중학교 중국어 교사였다. 수입도 큰 차이가 있었다. 교사는 이번 향후회에 참석하기 위해 양복도 동료에게 빌려 입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실패했다고 생각했다. 나는 외교관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어릴 때는 바쁜 부모님 때문에 혼자 있는 경우가 많았고 밥도 직접 지어 먹었습니다. 부모님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나를 미국으로 데려가 시카고 대학에 입학시켰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내가 졸업할 무렵에는 이미 귀국했습니다. 졸업 후 가까스로 중국어 교사가 되었지만 10여 년이 지나도 월급이 오르지 않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요즘은 물가가 급등하면서 갈수록 적게 느껴집니다. 향후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그의 말에 동정을 표했다. 하지만 그의 넋두리가 계속되자 식품회사 사장이 탁자를 치며 일어나 외쳤다. 이제 그만하세요. 아직도 할 말이 남았나요? 그대처럼 생각은 없고 불평만 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중국어 교사는 부끄러워 어쩔 줄 몰라 했고 식품회사 사장이 이어서 말했다. 잔인하다고 생각하면 제 말을 들어보세요. 대학을 막 졸업했을 때 제 부모님도 귀국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남길 선택했고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때 세상을 견딜 수 없었고 모든 사람이 미웠습니다. 그들이 모두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대로 넘어져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시 도전하고 실패하면 또 도전하면서 세상과 싸웠습니다. 아니, 넘어지는 제 자신과 싸웠습니다. 그 결과 금융위기가 닥쳐 여러 기업이 도산할 때도 저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젊은 날에 여러 번의 좌절이 없었다면 스트레스를 견디는 능력과 어려운 상황에 대처할 능력이 없었을 겁니다. 저는 모든 악조건도 우리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기 위한 시험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먼저 깨달아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선택은 자신이 한다. 모든 고통의 원인은 자신과 자신의 선택에서 비롯된다. 만약 당신이 충분히 수양하고 선택할 줄 알고 직면할 줄 알면 누가 당신을 괴롭게 할 수 있겠는가? 어떤 고통이나 선택 앞에서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것은 진실된 자신이다. 시간이나 장소에 상관없이 우리의 가장 큰 적도 자기 자신이다. 행복으로 가는 길 위에서도 마찬가지다. 태양을 등지면 그림자밖에 보지 못한다. 햇빛 아래에 있으면 눈부신 아름다움을 볼 수 있지만 햇볕을 등지면 자신의 그림자밖에 볼 수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관념과 관점을 바꾸면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근심하고 고뇌하며 원망하기보다 관점을 바꿔보자. 그러면 견해가 바뀌고 안정을 얻는다. 불변의 진리가 있다.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감정을 가져오고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감정을 가져온다. 당신은 주로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 경우에 따라서 다르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일생을 통틀어 보면 한쪽으로 기울어 있게 마련이다. 긍정 아니면 부정이다. 일에서도 그렇다. 좋은 면을 먼저 보는 사람이 있고 나쁜 면을 먼저 짚어내는 사람이 있다.
같은 일이지만 어느 관점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일에 대한 선입견이 달라진다. 더불어 결과에도 영향을 미쳐 다른 성과를 낸다. 행복과 불행은 사실 자신의 관점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낙관적인 태도로 일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부분 비관적인 태도로 임한다. 그렇다면 우리 생각의 관점을 바꿔보자. 행복을 얻는 것과 잃는 것 중 무엇을 택하겠는가? 우리는 분명 행복 얻기를 선택한다. 맹자는 어와 소욕야에서 물고기와 곰 발바닥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행복하기 원한다면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된다. 학회가 끝나자 어느 한 기자가 재빠르게 단상 위로 올라와 호킹 박사에게 물었다. 박사님, 류머티즘 때문에 영원히 휠체어에서 살아야 합니다. 박사님은 운명이 당신에게서 너무 많은 것을 앗아갔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 질문으로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이 당황했다. 호킹 박사는 아직 움직일 수 있는 손가락으로 힘겹게 타이핑을 했다. 그러자 신디사이저를 통해 목소리가 흘러나오면서 넓은 스크린에 문장이 띄워졌다. 제 손가락은 아직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제 머리는 아직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끝까지 이루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저는 제 가족과 친구를 사랑합니다. 아, 그리고 저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사람들은 특별한 과학자에게 존경을 표했다. 행복은 이처럼 단순하다. 행복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무시무시한 불행 속에서도 행복해야 할 이유를 제공한다. 호킹 박사의 성공은 분명 그런 에너지가 긍정적인 마음에 작용하여 정신만큼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되었다. 자신을 둘러싼 행복의 싹들을 보라. 무엇이든 좋다. 호킹 박사보다 손가락을 자유롭게 움직이고 어디든 자유롭게 갈 수 있으며 생각할 수 있고 음악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 가족과 친구들이 있고 주변에는 당신을 향해 웃어주는 이웃과 동료가 있다. 슬프면 울 수 있고 기쁠 때 웃을 수 있는 건강한 감정이 있다. 한편의 드라마는 당신을 빠져들게 하고 취미는 즐거움을 준다. 손에 든 전화기에는 안부를 물을 수 있는 대상의 전화번호가 있다. 이보다 기쁜 일들이 또 있을까? 행복의 포인트는 당신이 찾기 나름이다. 난 무척 행복한 사람이었어 라고 외치고 싶지 않은가? 바로 그거다. 행복하다고 느끼는 감정이다. 그 기분을 알아야 다시 그 감정을 불러낼 수 있다. 한 번, 두 번 자주 행복의 감정을 소환하다 보면 생활이 밝아진다. 더불어 웃을 수 있는 이유도 풍성해진다. 태양을 등지면 자신의 그림자밖에 볼 수 없다. 행복한 사람은 마치 활짝 핀 해바라기처럼 태양을 향해 서 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품고 긍정적으로 태양을 향해 서자. 그리고 낙관적인 태도로 삶을 대하자. 자신을 믿고 움츠린 어깨를 펴라. 부유한 상인이 해변에 왔다. 마침 한 어부가 배를 물가에 대고 있었다. 배 위에는 커다란 황어 몇 마리가 있었다. 황어는 시세도 비싸고 잡기도 힘들었다. 부자는 어부에게 비싼 고기를 잡은 것을 축하했다. 그리고 얼마나 오래 낚시해야 이런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어부는 잠깐 사이 잡았다고 했다.
부자는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왜 더 많이 잡지 않나요? 우리 가족의 하루 생활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어부는 아주 만족스러워했다. 부자가 다시 질문했다. 물고기 잡는 일 말고 다른 시간에는 무엇을 하나요? 할 일은 많죠. 저는 매일 저절로 깰 때까지 잡니다. 그리고 바다로 나가 물고기 몇 마리를 잡습니다. 돌아오면 아이들과 놀다가 낮잠을 잡니다. 황혼이 마을에 들이올 즈음이면 동네 친구들과 술도 좀 마시면서 담소를 나눕니다. 이에 부자가 기운 빠진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제 직원에 오해 없으셨으면 합니다. 제가 보기에 당신은 너무 의욕이 없습니다. 매일 더 많은 시간을 고기잡이에 써야 합니다. 그러면 좀 더 큰 배를 살 돈이 생길 거고 물고기도 더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벌면 어선단도 꾸릴 수 있을 거고 생선을 직접 가공 공장에 팔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직접 통조림 공장을 차려 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 작은 어촌을 떠나 대도시로 이사해서 당신의 회사와 사업을 꾸준히 확충하고 운영하는 겁니다. 어부가 의미심장하게 물었다. 그렇게 되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아마 20년 정도 걸릴 겁니다. 그 뒤에는요? 은퇴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해변의 작은 어촌으로 가서 살 수 있어요. 매일 자연스레 깰 때까지 자고 바다에 나가 마음대로 물고기 몇 마리를 잡고 아이들과 노는 거죠. 낮잠을 자고 나서 황혼 무렵엔 마을을 어슬렁거리며 술을 마시면서 친구들과 얘기하고요. 어부는 이해가 안 된다는 듯이 말했다. 저는 이미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행복은 바로 우리 곁에 있다. 이 단순한 원리는 너무 당연해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한다. 그래서 삶을 마칠 때까지도 부자처럼 이 점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어부는 이미 매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다. 무엇이 자신을 위해 최선인지 알았다. 더 큰 욕심을 부리기보다 더 소중한 것을 위해 시간과 애정을 쏟는 일에 집중했다. 이처럼 진정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자. 그래야만 자기 삶에 행복이 스민다. 자신이 행복할 때 다른 이에게 행복을 전하게 되며 더불어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모든 일에서 자신감과 자기 성찰의 능력을 길러라. 이것이 행복한 삶의 전제 조건이다. 자신이 꿈꾸는 행복한 삶에 대해 믿음을 갖고 흔들리지 마라. 세상의 기준이 모두 옳을 수 없으며 세상의 잣대에 자신을 맞출 필요가 없다. 자기 삶에 충실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길 때 행복이 유지된다. 현재의 모습에 만족하고 공명과 관록만 추구하지 마라. 소탈한 모습으로 살다 보면 덕과 복이 쌓여 자신이 추구하는 바에 이른다. 그것이 진정한 자기 모습으로 사는 길이다. 자기 인생을 귀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자존감이 높아진다. 어부가 부자에게 저는 이미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모습에서 그의 자존감을 확인할 수 있다. 당당함과 자신감이 충만한 삶에는 불행이나 불만이 끼어들 틈이 없다. 당당하게 자기 인생을 살아라. 로맹 롤랑은 먼저 자신을 믿으라.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자신을 믿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으면 자신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해낸 일은 자신도 해낼 수 있다고 믿으라는 의미이다. 그는 책상이나 침대 머리맡에 격려하는 문구를 적은 쪽지를 두라고 한다.
나는 할 수 있다. 분명 할 수 있다. 내가 최고야. 와 같은 문장을 붙여두고 아침 일어났을 때와 잠자기 전에 읽어보라고 했다. 그리고 발표하기 전, 일하기 전, 특히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결단력 있게 몇 번이고 되뇌이면서 자기 안에 긍정적 암시 시스템이 작동한다고 했다. 이는 어떤 일에서든 의지를 격려하고 능력을 키워 자신감을 북돋운다. 한 사람의 눈빛에는 그와 관련된 정보가 담겨 있다.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할 때, 무슨 일이 있거나 감정이 앞설 때, 숨기고 싶은 게 있을 때 등 여러 의미가 있다. 다른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열등감을 느끼거나 상대방이 알게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했을 때이다. 눈빛을 마주치면 들킬 것만 같은 두려움이 생긴다. 상대를 똑바로 마주보는 것은 저는 매우 성실하고 떳떳합니다. 제가 말하는 말은 다 진실입니다. 당신은 저를 완전히 믿어도 됩니다. 라는 뜻이다. 눈빛을 빛내며 상대를 바라보면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너무 생각이 많거나 예민한 사람은 토론에서 그들의 장점을 발휘하지 못한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들은 항상 내 말은 대수롭지 않아. 다른 사람들이 신경도 안 쓸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아는 게 많아. 나는 그들이 내가 멍청하다고 생각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소심하게 생각한다. 또 어떤 사람은 다음에 내가 말해야지 라고 다짐하지만 앞 사람의 말이 끝나면 그는 또 일어서지 못한다. 자기 생각을 말하기 위해선 자신감이 필요하다. 기회가 찾아오면 어떤 대가도 아까워하지 말고 그것을 붙잡자. 할 말이 있다면 고민하지 마라. 용기를 내어 자신 있게 말하자. 그렇게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말하는 두려움이 사라진다.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은 항상 자신의 단점을 보고 다른 사람의 장점과 비교하며 좌절한다. 그런 뒤 우울한 감정에 사로잡혀 자신감까지 잃어버린다. 수많은 자신의 장점은 보지 못한 결과이다. 모든 면에서 완벽해질 필요는 없다. 자신만의 재능을 사랑하자. 스스로 자기 재능을 알아주고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는 데 능숙해져야 한다. 설령 그것이 보잘것없는 장점으로 인식되더라도 자신만이 가진 능력임을 명심하자. 자신을 제때 격려해야 자신감이 커진다. 그리고 자신을 칭찬하는 법을 배워 자기 자신으로 인해 기뻐하자. 상대적 열등감에 빠지지 말고 자기 연민도 하지 말고 자책도 하지 마라. 자신감은 유쾌한 기분을 유지하는 중요한 조건이다. 자신감은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평가에서 나온다. 자신을 적절하게 칭찬하는 것은 자신감을 키우고 즐거운 생활에 도움이 된다. 자기 격려로 유명한 60초 PR법은 매일 60초 동안 자신의 장점을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다. 거울을 보고 자신을 칭찬하며 자신감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 진정한 자신을 살아내고 진실된 자신으로 살기 위해선 자신감 외에도 자기 성찰 능력이 필요하다. 자신을 바꿀 용기가 있고 서로 이해하고 바로 소통할 수 있다면 행복은 그리 멀리 있지 않다. 우리의 삶은 날로 부유해지고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더 행복하려고 분주하게 행복을 쫓아다닌다. 그 결과 행복을 추구하는 길 위에서 자신을 잃어버린다. 타인의 시선과 기준, 평가 속에서 살아가며 힘들어한다. 훗날 노년이 되어 자기 인생을 되돌아볼 때 가장 큰 행복은 용감하게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때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다른 사람의 말과 시선을 과도하게 신경 쓰지 말자.
대신 오롯이 자신으로 사는 법을 터득하자. 거기에 강한 자신감과 자기 성찰 능력이 더해진다면 인생은 더욱 아름다워진다. 네, 이렇게 행복 시크릿을 모두 읽어봤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행복을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행복이라는 것을 너무 거대한 것에서 찾으려 했기 때문에 반대로 더 찾기 어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래왔던 것 같고요. 더 좋은 대학교를 들어가길 원했고 더 좋은 직장에 입사하길 바랐습니다. 그것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행복은커녕 더 큰 불행을 느끼곤 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자존감은 점점 내려갔고 우울감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내가 언제 행복했었나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이 책에서 나와 있던 것처럼 굉장히 간단한 곳에서 큰 행복감을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람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했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그 순간순간에서 많은 행복을 느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좋은 친구를 만나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그럴 때에 큰 행복을 느꼈었던 것 같고, 또 술도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술 한잔 하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순간들도 역시 굉장히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구나 라는 것을 책을 읽으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됐고 깨닫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런 간단하고도 쉬운 부분을 우리는 쉽게 잊는 것 같아요. 무조건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이다. 좋은 대학교, 좋은 회사에 들어가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버리고서 그것에 이제 목매어 버리는 순간 행복은 점점 얻기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큰 돈을 벌거나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것, 그런 것 또한 큰 행복감을 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에 종속되고 매몰되는 순간 행복은 불행으로 변한다는 것이 이 책의 골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내적인 것이 아니라 외적인 행복, 외적으로 오는 것에 대한 행복은 그 효과가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서 행복을 느끼시나요? 저처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끼실 수도 있고, 그냥 맛있는 음식을 이곳저곳에서 드시는 그런 순간에서 큰 행복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작은 목표들을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면서 행복을 느낄 수도 있고요. 익숙하지 않은 여행지에서 생경한 풍경을 봤을 때 그런 해방감을 느끼면서 행복을 느끼실 수도 있겠죠. 내가 어떤 부분에서 큰 행복을 느끼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짧고 굵은 행복보다 나의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길게 유지될 수 있는 행복이 무엇인지 말이죠. 행복을 찾는 시간은 우리 인생의 한 평생 동안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저와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행복 찾기 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조피터는 항상 담담히 책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책으로 뵙겠습니다. 안녕.